네, 안녕하세요.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7월 5일에 나온 산업통상자원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보시면은 기존의 24기였던 원전 개수를 28기까지 늘리고 에너지 발전 비중을 27.4%에서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죠. 네, 이 때문에 EU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 텍소노미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확대 기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은 영국, 벨기에, 미국, 프랑스, 폴란드, 체코, 일본 등 여러 개의 국가들이 지금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든가 아니면은 원전을 늘리든가 하려고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원자력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대장주로 불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 않은데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면은 원전 사업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설기계를 납품하는 두산 박해,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를 제작하는 두산 퓨얼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회사를 하나하나 파서 보기에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산 박해과 두산 퓨얼셀은 상장사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딱 하나만 놓고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궁금해하실 원전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1987년 한빛 3, 4호기를 시작으로 35년 동안 원전의 핵심 기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압 경수로 형식 APR1400 원전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그림이 가압 경수로의 구조입니다. 크게 1차 계통과 2차 계통으로 나뉘어요.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해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하는 열이 이제 1차 계통의 냉각수를 끓이게 되고요. 1차 계통의 냉각수를 2차 계통의 증기 발생기로 이동을 시켜서 2차 계통의 냉각수를 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증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2차 계통의 증기가 펌프를 지나서 발전기 터빈을 돌리게 되고요. 터빈을 돌리면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과정에서 쓰이는 원자로 압력 용기부터 시작해서 증기 발생기, 냉각수 펌프, 가압기, 원전 제어 장비, 터빈 등의 핵심 설비 전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로 가압 용기나 증기 발생기, 원전 제어 장비, 그리고 대형 터빈 등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없어요. 왜냐면은 높은 기술력도 필요하고 자본도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원자로 핵심 설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원전이 지어진다, 수주를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을 4기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선 건설이 중단되었던 신한울 3, 4호기에 건설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까지 주 계약을 앞당기고 2024년부터는 건설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요. 건설이 재개가 된다면 약 2조 5천억 원 정도로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원전 사업은 원자로를 만든 회사의 그 운용 인력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전 관리 같은 것들에 대한 용역도 다 포함하면은 약 3조 원 정도의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건설이 재개가 된다면 2020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취소가 되면서 약 7천억 원의
매물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네, 선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7천억 원 정도를 원자로를 만드는 데 투자를 했어요. 네,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다 보니 이제 그 매물 비용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도 호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런 원전 건설은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네, 부지 공사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5에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만약에 이제 건설이 재개된다면 못해도 5년 동안은 원전에서 매출이 인식을 하는 거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원전 수출을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조도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태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오르지 않는가? 2014년에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를 수주한 이유로 8년 동안 원전 관련된 수주 국내에서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 해외에서 부품 공급비를 한다든가 원전 유지보수 이런 것들 관리 용역을 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만 있었지 국내에서 매출이 없었어요. 네, 그 탓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매출 비중이 막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에요. 실제로 이제 원전 매출 비중을 확인을 하려 했는데 확실히 이제 공시를 한 적은 없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은 원전을 포함한 주 단조, 터빈, 플랜트, 수처리 등 여러 가지 그냥 묶음그려서 47.58%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지택 전 두산중공업 부회장이 2018년에 언론에서 밝히길 원전 관련 매출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2월에 두산중공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더 힘쓰겠다라고 밝혔어요. 그거를 이제 5월 25일에 향후 5년간 에너지 사업에다가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원전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업으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있고 그리고 수소 에너지 사업 그리고 해상 풍력 사업 등이 있습니다. 2월에 발표된 투자 설명서에 자금 사용 계획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향후 어느 사업에 더 비중을 둘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향후 5년간 대형 가스터빈, 수소터빈 3,209억 원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에 731억 원, 그리고 해상 풍력에는 1,980억 원, 그리고 SMR에 1,449억 원을 투자를 한다 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차세대 원전에는 사실 그렇게 막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디를 투자 많이 하고 있냐? 수소, 해상 풍력 이쪽이 비중이 더 큰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지금 SMR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가 되려면 203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직 길이 멀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전 주 계약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공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나눠서 인식한다 했으니까 2024년부터 이제 3조 원의 일부분만 수익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2년이나 남았죠. 그리고 해외에서 수주를 받는다고 해도 이 원전 건설은 사업 준비에만 5년, 그리고 건설 준비 설계나 이것저것 수익 배분하는데 2년, 그리고 시공하는데 7년, 총 14년이 걸리는 엄청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예요. 이거를 좀 더 압축한다 해도 수익을 당장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방향성이 현재로서는 원전보다는 수소, 차세대 에너지, 풍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다. 거기다가 이 SMR은 2030년까지 상용화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호재거리는 상당히 넘치지만 단기적인 측면 1년, 2년 안으로 봤을 때는 당장의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산업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8년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8년간 적자였어요. 적자였는데 2021년에 기적적으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사회생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오재석이었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